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은서이고 한국 부모의 헌신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으로 주제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헌신이 도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생하는 연관된 사회적 문제, 또 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선 주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은 저희 교재인 나빌레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 덕출은 꿈을 가슴에 묻고 평생 애써왔습니다. 덕출의 친구인 민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아하는 사진을 포기하고 취미로라도 눈길 주지 않으며 가정에 충실해왔습니다. 또 반면 나빌레라 속 성사네의 모습에 대해 알아볼 건데, 우선 덕출이 드디어 꿈을 쫓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족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사는 특히 더 완강히 반대하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족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런 거 하시다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과 또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아버지의 꿈을 반대하는 성산이의 모습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웹툰을 읽으며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 더 나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 주제를 부모의 헌신으로 잡았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도운 긍정적인 결과를 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한 예시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께서는 하루를 제외한 일주일 내내 딸을 스케이팅 레슨에 데려가 모니터링하고 또 훈련 과정의 실수를 체크하는 생활을 12년 동안이나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김연아 선수의 아버지의 생일을 또 잊어버릴 만큼 가정의 중심축을 김연아에게 집중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인상 깊은 대목은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께서 연아의 재능 개발을 돕는 것은 내 운명. 또 내 딸은 곧 나 자신이므로 이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골프 선수 박세리, 축구 선수 손흥민 등 여러 운동 선수들이 있고 뭐 여러 운동 선수 부모님들의 노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볼 수 있듯 부모가 자신의 모습을 선수에 투영시켜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의 보물이지만요. 그래서 연관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았다는 점 명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포 세대입니다. 요즘에는 N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N개의 것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일단 3포 세대는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비용의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뭐 좋은 일자리 감소, 집값 폭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현상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에게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부담감을 가진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성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위에는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더라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년층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슬프게도 요즘 세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또 교육열과 에듀푸어라는 현상인데요. 에듀푸어는 가계가 적자 상태이거나 부채가 있으면서도 평균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계층을 뜻합니다. 이 강북의 한 부모님은 아이들 학원비로만 가계 수입의 70%를 쓰고 있다고 하셨고, 또 제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을 사지 않는다는 거는 높은 교육열도 높은 교육열이지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힘을 쏟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사교육 참여율, 월 평균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표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뭐 가계 수입이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38만 원 이 정도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교육열에 따른 부작용이 또 있는데 그거는 높은 기대치와 그로 인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입니다. 어, 몇 년 전에 이제 전교 1등 모범생이 모친을 살해하여서 뉴스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를 보며 분석한 정신과 의사의 견해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고, 따라서 어머니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 겉으로 봐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잘 대해주기 때문에 마치 지극히 사랑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자라면서 실제 그런 헌신이 어머니의 집착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로 인해 그런 괴리감에서 나오는 데서 좌절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이 뇌에 빠짐없이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무의식이 돼서 장차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교육열은 가정 파탄, 아동 학대까지 이어지는 등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감염성 우울증, 뭐 번아웃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기도 또 잔인하기도 한 부모의 헌신, 도대체 유독 한국 사회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곳을 이사했다는 데에서 유래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을 대한민국에 적용하자면 강남 8학군, 뭐 과천시 목동 이런 식으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걸 예로 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에서 드러나듯이 이렇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고찰인데 가정을 꾸린 순간 자아의 많은 부분이 가족과 자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흔히들 하는 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할 때 이름을 부르고 부부간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칭을 부르던지요. 그런 점을 보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긴 순간 한국에서는 누구의 엄마라는 존재로 더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자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 성산의 태도에 대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또 알아볼 겁니다. 성산이는 왜 반대를 하면 화를 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산이는 부모가 본인에게 헌신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큰 도움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의 헌신을 굉장히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말썽 부린 적도 없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적도 없고 공부도 잘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산이가. 그리고 친구들이 다 어려웠을 때 삐뚤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성산이가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 컸으니까 아버지도 내 말을 들어서 발레를 포기해달라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선 바람직한 자녀의 태도는 부모가 하는 노력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는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지나친 헌신보다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개인적인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헌신을 하면 헌신할수록 자식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 주입시키고 그에 따른 뭐 자식이 채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인정하면서 감사하되 서로 기대치를 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